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자, 11월 2주차입니다. 11월 12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위원님, 이명배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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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도 편성이 만만치 않았고요. 뭐 역시 배당이 엄청 쏟아졌는데 뭐 대가리말도 빠지고 뭐 복덩이 득세를 했는데 이번 주도 편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충막감이 없을 정도로 편차 크지 않은 말들에 편성은 좀 기복마들 편성입니다. 편성이 조금 혼잡스러운 이런 기복마 편성인데 여하튼 이번 주도 뭐 저배당에 큰돈 투자하는 이런 무리한 배팅은 금해 주시고 당분간 계속해서 배당이 좀 나온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인기 마필들 철저히 검증을 해 주십시오. 자, 한 명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2세 마필들의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등급이 떨어지는 말들의 2세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조금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이 2번마 축제 메이킷 주인검사 때 순발력을 보여줬던 말인데 직전은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편성이 좀 강한 편성에서 선행을 안 나갔죠. 조금 의도적으로 선행을 조금 회피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데뷔 적응 마친 3번 열퀸 이찬호 기수 올라왔고요. 그리고 6번마 머루랑은 조개 쪽에서 아마 바람이 좀 불 겁니다. 한계 극복의 자만데 7번마 라운메이커도 재검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띄워줄 마필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좀 실전 한두 번을 거치면서 조금 띄워줄 마필들인데 충만 없습니다. 안혜원님. 저는 이번마 축제 메이킷은 이혁 기수가 조교는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필 체형 자체가 고기가 높기 때문에 지금 거사고 나오는 마필 4번마 부르의 명곡 6번마 머루랑은 데뷔전 때 김정준 기수 안전 고착성 출발이 늦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유승환 기수 안장 교체했기 때문에 단거리기 때문에 저는 4번, 6번 좀 두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마필입니다. 4번 부르의 명곡, 6번 머루랑 나왔습니다. 저희 뭐 이번 축제 메이킷에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린다라면은 이게 아직까지 어린 마필들의 특징이죠. 모래에 좀 민감한 모습. 데뷔전 때도 선두권, 그러니까 선행을 좀 노리려다가 선행을 못 나가면서 모래를 맞아보니까 뒤로 좀 밀려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선행 출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축제 메이킷이 선행에다라고 보신다라면은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경주 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축제 메이킷의 선행 그리고 상태 좋은 말은 6번마 머루랑 거세하고 나오지만은 4번마 부르의 명곡도 상태는 좋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35조 마필들 이동화 기수가 이번 주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거의 대부분 다 탑니다. 이현종 기수 최근에 워낙 열심히 타주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경주로 갑시다. 자, 이경주 역시 2세 마필들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6번마 럭키미스터 최근 3번의 경주는 좀 편성이 조금 강한 편성이었고요. 자, 2번마 러블리데이 역시 문세인 기수까지 교체하고 나면서 상당히 인기도 모을 겁니다. 편성은 해볼 만합니다. 그동안 좀 강한 편성이었죠. 2번, 6번이 좀 강하게 편성해서 뛰었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마필이 3번마 스카이빅이라는 마필인데 직전 1300을 뛸 때 이 마필이 데뷔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혀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말이 직전 느닷없이 1300에서 외곽 9번 게이트에서 그냥 붙들고 약간만 밀어버리니까 그냥 쭉 선행을 치고 나가는 모습이 제 기억에 상당히 남았는데 김옥성 기수 기승하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직접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 같네요. 아니요.
그 3번마 스카이백이 원래 그 10조의 말이 있었 10조에 있다가 온 마필인데 그때 7월달에 공백기 있었고 지금 10월달에 그 11조로 가면서 조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직전부터 그때 공백기만 없었으면은 그때 가능성이 있는 마필. 원래 지금 11조라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3번마 스카이백. 자 6번마 럭키 마스터 이번에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상대가 없고 또 선행 갈 수 있는 찬스 맞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지금도 병합할 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완전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3번, 2번은 이 마필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1경주와 마찬가지로 결코 이 경주도 무리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 경주가 경주가 10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또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금요일에 또 비 소식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가 최근에 지난주에는 뭐 주로가 가벼웠던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흔히 얘기해서 무단경마식으로 완전히 뭐 그냥 들어온 놈이 장대인 것처럼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렇다면은 직전 경기의 변화를 보여준 3번마 스카이백이 상당히 재밌어 보이지만 일단 1경주에서 2경주도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 일단은 뛰었던 구미상 6번, 뭐 2번 무제인 기술이 생겼는 러블리데이는 뭐 기본적으로 뭐 배당판에 떠오를 테니까 뭐 일단은 인기만은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 6번 럭키 미스터 그리고 직전 걸음에 좀 변화가 확실히 온 3번 스카이비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번 3경주로 갑시다. 6군의 1300입니다. 이번 경주부터는 계속해서 몇 개 경주가 역시 기복마들 6군 기복마들 줄줄이 나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1번 풀게인 직전 김옥순 기수 엄청나게 인기몰이하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말들 지금 다 비슷합니다. 뭐 2번만 6캣을 4번 문나이트는 감량 이점이 좀 살릴 수 있는 찬스고요. 7번 황금주파 8번 뭐 프라우드까지 뭐 능력상 축은 없습니다. 네네. 1번마 풀케는 김옥성 기수가 뭐 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조교를 잘못 온 것도 아닙니다. 마필 체형 자체가 워낙 기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안장 교체했을 뿐이지 이 마필도 더 이상 걸음이 없는 마필. 그래서 4번마 문레이트가 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부증 2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입상 경험이 있는 4번 문레이트 솔직히 말 필요 없네요. 이거 한 마리만 가져가면 됩니까? 탄성식 때려야 됩니까? 참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 뭐가 좋다고 뭐 그렇다고 아니 자, 일단 뭐 4번마 문나이트는 눈에 보이는 마필이죠. 뭐 감량에 누가 봐도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7번마 황금주파에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는 작은 마필이에요. 직전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물론 세라피스나 다이아탑이 결코 6군에서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성만 잘 만나면 언제든지 입상권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 속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좀 더 불어나면 좋지만 너무 빠지지 않고 직전 정도 유지했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직접 뛰는 모습 봐서는 이 마필이 단거리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거리가 낫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7번 황금주파에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얘도 안 될 건 없죠. 참 솔직히 이거 뭐 데이터상으로는 어느 발이 낫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컨디션들 조금 살피고 조금 좋아 보이는 마필 쪽으로 가십시오. 기본적으로 1번 풀게인, 4번 문나이트 감량 2점에 앞에 갈 수 있는 찬스. 그리고 뭐 7번 황금주파 어획들 데뷔전에 1200인데 나름 조그마한 말이 잘 뛰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4경주로 갑시다. 5군의 1000m입니다. 5군의 1000m인데 도전세의 마필 자체는 좀 많아 보입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7번마 트리플 챔프는 작년 11월달 2세 때 이미 데뷔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냥 광양돌풍하고 동기죠. 광양돌풍하고 같이 입상에 성공했던 말. 체구도 굉장히 큽니다. 크리켓에 500kg짜리 모마가 루비지 리셉션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7번 트리플 챔프는 뭐 능력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문세영 기수
팔리는 게 아니라 얘는 능력 마필로 팔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3번만 슈퍼로켓도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1억 이상 주고 샀단 말이죠. 남천의 여왕 동생 자만데 부산의 최강 오피서는 굉장히 잘 뛰고 있죠. 오히려 최강 오피서가 잘 뛰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한 번밖에 입상 못했죠. 육군에서. 그러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6월달 9월달 그 사이에 출전주도 좀 불안했었고요. 문세인 기수가 6월 25일 날 엄청 욕 얻어먹을 때죠. 5월 28일 날 우승하고 그 다음 경주에서 문세인 기수 탔을 때 이게 완전히 뭐 퍼져버렸죠. 그 바람에 엄청 욕을 얻어먹었던 그 경주죠. 그리고 다시 직전은 뭐 페르비치 기수가 김철우 기수가 전혀 뭐 의지도 없이 탔었는데 이번에는 페르비치 기수입니다. 이건 좀 주목을 해주시고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1번 매니베트도 있고 8번 소아라처나 9번 노머시 이세마 11번 마이비전 아니었나 트리플 축제는 그때 트리플 챔프 트리플 챔프 직전은 9월 25일 날 그때 30주 만에 나온 마필이었을 거야 아마. 예. 그렇죠. 작년 11월 달 뛰고 그때 공백기 있었고 또 마필 상태 이상 없고 또 문생 교수가 일요일 날 병합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번마 슈퍼로켓 이 마필은 생김새나 뭐 이게 생김새 보면 꼭 예산말 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실전 그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르비치 완전 교체고 또 페르비치 기수가 그 국산 상공 대보배란 마필과 병합할 때 보니까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 3번은 저는 인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3번은 김철우 기수 안 되니까 지금 페르비치로 교체했는데 이건 못 들으면 이제 이 말은 이제 잃어버려야지. 자, 그러자. 솔직히 3번만 슈퍼로켓은 말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세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마필은 조금 과대부장이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7번만 트리플 챔프는 인정하지만 3번만 슈퍼로켓은 저는 변화 보일 때까지 절대 이마필에 대해서는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혀 직전에도 늦발기가 좀 보이면서 발주가 좀 안 되는 모습 속에 전혀 아무것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페르비치 기수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좋아질 건 없다고 좀 봐집니다. 그럼 대안으로 일단 외곽에 있는 마필들 좀 봐야겠죠. 뭐 9번만 노못이나 11번 마이비전. 저는 오히려 좀 커가는 마필들이 승급전이라고 하지만 10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3번만 슈퍼로켓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봐집니다. 자, 여하튼 7번마 트리플 챔프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싣고 가겠고요. 3번 슈퍼로켓은 잠재력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그래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 현장에서 조금씩 한두 체크를 하십시오. 10번 마이비전 이세마 9번 노브머시 따라가서도 들었다 부담 가벼워졌다. 그리고 1번 매니베트까지도 조금 한두 인기 말들 검증을 하십시오. 7번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싣고 가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혼합 4군의 1000m입니다. 제가 한 마리 노리고 있는 마필에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고요. 자, 국산 마필 6군 세라킹 국산 5군에서 직전 우승을 했죠. 참 얘를 많이 먹였죠. 이 말이 휴양 갔다 와서 8월달 아테네 썬더 라페니체 편성이었고 그리고 그 9월달 박은영 기수가 엄청 팔리고 3차 직전 친친짠 레드우드 편성이 만만치 않았는데 또 선입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부중도 52면은 뭐 홀가분합니다. 일단은 국산 마필이지만은 좀 세게 보셔야 되겠고 자 외산 마필들이 문제인데 자 어린 말들을 위주로 보십시오. 1번마 검행 이거는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요 뭐 검행의 모마가 더블 빌리지인데 요게 산지에서 제가 조사를 보니 엄청 한 6마리 7마리가 엄청 다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산 초반에 2006년도 7년도에까지 부산에서 한 마리 오전에 3승 2승 3착인가 3승 2착 2번 했던 전승을 달렸던 기쁜 사랑이라는 마필이 요 더블 빌리지에
태어난 마필 하나 있었습니다. 혈통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요것도 있고 11번마 대한천하도 잠재력 상당히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10번마 장산천하도 공백기 적응 마친 상태에서 직전 전력을 공백 적응 마치면서 1400을 적응했기 때문에 10번마 장산천하 이거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번 경기는 지금 10마들 1번 검행, 12번 막 간악 함성. 좀 간악 함성도 있네. 그 간악 함성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기를 한 2개월 동안 했습니다. 2개월 동안 해가지고 주행검사 합격한 거 보면은 이 마필도 검증 필요한 마필. 왜 그러냐면은 월요일날 마필이 주행이 안 되던 마필이 오늘 아침 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필은 좀 믿음이 안 가는 마필. 자, 1번마 검행 또 신기파랑과 또 병합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깜빡일 텐데 저기 때 보면은 이 마필도 그렇게 뭐 눈에 싹 들어온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1번, 12번은 좀 적응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솔직히 이번 경주 1번, 12번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추천하는 말은 없고 10번만 장산천하가 이번 주 눈에 계속 들어와 이 마필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 마필을 아니 내가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는 이번 경기 무조건 와장창 터질 것 같아. 왜냐면은 장산천하가 10월 1일 날 재검 때 보니까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당판에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도 없던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뭐 검행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주행 검사를 받고 한 달 보름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저는 뭐 6번만 세라킹 외에는 솔직히 다 대부분이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에 솔직히 10번만 장산천하 못지않은 게 저는 3번만 유성검도 있다고 좀 봐지는데 요 마필도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주산 마필에서는 뭐라도 생각보다 걸음이 좀 덜 나오는데 일단 무처럼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출전주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유성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 유성공은 이 마필은 어떤 마필과 병합하면은 그냥 뭐 날라다니는데 왜 이렇게 실제는 안 놀았어? 그건 보니까 체중 변화가 심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체중이 너무 빠져. 에? 그렇죠. 이게 옛날에 데뷔 여름에 때는 460kg. 여름 타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아무튼 유성검은 진짜 이거 조교본 사람도 몇 번 속았어.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제가 충마에 대한 믿음을 싣고 노리는 마필 압축해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신마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6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의 1200입니다. 5군에 약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경주죠. 자, 일단 2번 합작품 텔듯하면서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 말이고요. 4번마 역대 최상은 이세 마필입니다. 5군은 첫 도전이죠. 7번마 새벽불꽃 역시 계속 그만큼만 뜁니다. 8번마 브라보 진섬이 앞말인데 최근 2번 연투를 했는데 과연 3연장을 때릴 수 있냐. 부담은 또 2kg가 늘어버렸습니다. 작은 말인데 조건은 좀 불리해졌습니다. 이런 편성인데 5번마 챔파트도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나. 여튼 충만은 없습니다. 아니 5번마 챔파트가 그때 정도경 교수가 이거 기성수를 잘못해가지고 정지 몇 개를 먹은 것 같은데 이거 네, 선행 가든만. 그 이번 주 병합하니까 좀 그런 보이고 저는 4번마 역대 최상 아직은 그 우승 경험이 없지만은 이제 D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필라니케 놓고 때리면서 이거 역대 최상을 빼가지고 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D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병합할 때 보니까 D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저는 4번마 역대 최상 경주 전기도 유리하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4번마 역대 최상 합작품? 그 브라보 진섬이 좀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안말?
그렇죠. 그 조건은 불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불러도 선두권이 특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서 좀 더 쉽게 선행만 간다라면 그러면 브라보진 선배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했다 이번 합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합작품이 데뷔 초반에는 발주가 안 되고 막강한 추임력을 가지고 경기 펼쳤던 마필인데 어느 순간에 발주가 좋아지면서 이 마필의 특징이 없어졌어요. 발주가 좋아진 만큼 직선주의 탄력이 없어졌고요. 최근에는 스타트에도 밋밋하고 끝까지도 밋밋해졌던 아주 진짜 이 마필의 특징이 하나도 없어졌던 그런 마필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번 합작품은 다시 한번 뭔가 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이 마필도 크게 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편성들이 다 이래서 뭐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충만은 딱 한 마리 정도밖에 없었죠. 아, 이번 경주도 그래요. 이번 합작품도 믿어 못 믿어. 4번 역대 최상 역시 이셔마필이지만은 추임력은 상당히 있는데 5군 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직전 필라니케의 12만 신차입니다. 물론 뭐 클린업 스타가 퍼졌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뒤에서 오는 스타일의 말이다는 거 일단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십시오. 챔프한테의 기습 선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외곽에 7번 불꽃 새벽불꽃 8번 브라보 진섬이 요거 하나하나씩 점검하시면서 현장의 변수들까지 체크하고 신중하게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덥석 물어가는 안 되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로 갑시다. 5군의 1300입니다. 자, 이번말 에드우드 직전 7월달 뛰고 10월달 공백기가 있는 가운데 베레비치 기수가 이 말을 선행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세라킹 칭찬 편성이 있는데 선행 가지 않고 따라가서 끝걸음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4번 금봉화 이세마필인데 5군에서 두 번의 경험을 치렀습니다. 5군에서 신고식을 톡톡히 했죠. 팔리고 직전은 옥녀병한테 덜미가 잡혔습니다만은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8번 슈퍼데물 11번 초원볼트 기습 선행의 7번 클레이슛 뭐 요 정도인데 이거는 인기 막 구도에서 충마를 하나 잡고 가야 되겠네요. 안에는 1번마 레드 우드가 처음으로 정상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마필 병명을 보니까 이제 병명이 뭐 찰가상 그런 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마 레드 우드. 자, 슈퍼 데모를 오래간만에 정상적으로 했는데 과연 56.5 2kg. 그래도 이마필은 체구가 있기 때문에 버틸 것 같아. 뒤에서 올라올 것 같아. 8번 8번 조금 더 본다. 일단 뭐 8번 슈퍼데모는 직전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좋아진 것 같아요. 한동안 컨디션 난조뿐만 아니라 발주도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직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좋아진 모습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때릴 이유는 없어요. 이 정도 편성이면 때릴 수 있고요. 가장 변수는 이제 7번 클레이 주시죠. 얼마나 선행을 가서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뭐 인기마 위주 속에 7번만 클레이 슛이 최대의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만 레드우드는 뭐 직전 끝걸음은 확실히 살해서고 직전 세라킹 친친자는 여기 나오면은 윗구미에 들어가는 말들입니다. 일단은 레드우드는 구미상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8번 슈퍼대물 금봉화 그리고 기습의 7번 클레이쇼스 뭐 현장 그 주로 상태까지도 조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8경주로 갑시다. 국사군입니다. 1300이고 여기 우리 안성근 의원님이 추천돼 있었죠. 자, 요거는 능력마들입니다. 조금 일단은 인기말들을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기본 능력은 2번 성은마루 7번 영농 9번마 위즈스피드 세 마리의 능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3세 강자급으로 분류를 하던 말이고요. 성은마루는 뭐 공백 적응 맞췄고 영농 여름에 조금 더위를 먹었다가 직전 다시 살아나는 모습 떡대가 워낙 좋습니다. 여기에 9번마 위즈스피드는 예전에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선행이었죠. 근데 선입으로도 들어오던 말이고요. 베르비치, 이찬호, 문세영
여기에 아주 부담 가벼운 앞경주에 같이 뛰었던 오범 진짜 상태 좋은 뭐 뽐똥이 두 마리 정도 도전하는데 이게 좀 아마 뭐 2번만 성은마루와 7번만 영롱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감량 1.5만 칭찬도 있는데 저는 뭐 9번만 유즈 스피드에 조금 더 보탠다라면은 지난 4개월 만에 직전 경기 나와서 앞에 한번 붙여놓고 퍼졌습니다. 4개월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엔 기승기승 바꾸면서 57의 부담 주장이 있지만 자 이마필의 3승을 8회 배치 개수가 3번을 타서 3번 다 우승을 시켰더군요. 그만큼 우승 청구사입니다. 정단적인 출전주기 9번 위스피드 아마 2번만 성은마루나 7번만 영롱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지 스피드 직전 공백기 있더라도 제가 이지 스피드를 놓고 돌진 슈퍼브로도 그렇게 두 번 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2번만 성은마루 오로지 순발력만 있을 뿐 벨블 넘는 마필 7번만 영롱 이 마필도 경주 상대를 잘 입상하는 마필 두 마필들 다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번 7번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9번마 이지 스피드는 인정을 하지만은 나머지 마필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굴놓고 좀 현장에서 좀 불안한 거 자르고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9번 위즈 스피드에 대한 신념을 싣고 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구경주로 갑시다. 국산 3굴입니다. 1700. 자, 이것도 인기말들의 좀 타소한 혼전입니다. 뭐 쉽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담 중량 편차도 좀 심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6번 신바 직전도 공백기가 조금 있었죠. 이 말이 6월달, 8월달, 10월달 최근에 계속해서 출전주기 좀 불안했습니다. 이 봄에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조금 말이 힘들어하면서 컨디션 안 좋기를 보이다가 이제 정상적인 출전입니다. 직전도 보니까 나름 뭐 잘 탔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벨리스타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뜨렸는데 신바 부중이 문제입니다. 또 57. 7번 라온볼라벤 더 있는 말이죠. 직전은 1900 외산 편성이었고 라온볼라벤은 무생 기수만 유독 잘 탑니다. 추입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슷합니다. 3번마 대보버의 기습 선행, 4번마 최고 비수를 조금 능력 정체해지고요. 여기 9번마 초원의 참가 상태에 비해서 최근 2번 너무나 좀 무기력한 모습. 그러나 완전 버리기는 좀 그렇고요. 8번 플라잉 윙 승급절이지만 감량이 좋고 직전 버린 컨디션은 싹실 살아나는 모습. 10번 아킬레스도 공백은 적응 맞췄는데 조건은 최악이네요. 또 57 추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혼잡스럽습니다. 아니요. 능력은 신바가 참 우수한데 지금 3번마 대보비가 정상적이 했고 1번마 블루 가디언이 선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6번마 신바가 57에 3번 1번은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번마 라운 블라벤이 경주 전개도 유리하고 그리고 힘이 좋기 때문에 7번 그리고 부중이점이 있는 8번 7번 8번이 경주 전개가 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6번마 신바는 부중이 너무 무거워졌고 경주 전개가 너무 불리하고 왜냐면 3번이 조기를 제대로 하고 나오기 때문에 스타트는 3번이 더 빠르거든. 한참 빠르죠. 6번이 따라가서 가야 되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기찬. 일단 신바에 대한 부담 주장을 떠나서 신바가 솔직히 지난 5월달에 1800 이후에는 아직까지 중거리에서 제대로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일단 또 부담이 57 상대들이 쉽다 그러면 57에 뭐 중거리에도 인정을 하겠지만 직전 경주 못 두는 거 좀 실망을 했습니다. 직전의 편성에서는 무조건 이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조건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신바는 일단은 좀 의심을 해보고 싶고요. 대부배의 순발력 선행을 가서 물론 다른 마필들이 견제를 해주는 마필들이 있지만 괴롭혀주는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나래비로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3번마 대보배 지난주 벨리 기수가 스타트 그런 능력이라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법에 이거 무시하지 마시죠. 최근 2번은
그리고 9월 달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 가이스타트, 섬광이, 동천의 아침, 영광의 그날 거기는 뭐 덕사모 공룡 거기는 무슨 대상 경주급 말이고요. 금이고 직전 또 뭐 시티스타 영광의 그날 워낙에 치열한 경주인데 이번에는 의외로 쉽게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번 블루가디언이 가볍기 때문에 뭐 물론 갈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보배의 스피드도 무시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의 라운볼라벤한테 무조건 찬스 고주 추입하는데 그러니까 8월 21일 날 라운볼라벤이 설록한테 1과 2분 1마신 설록은 뭐 3세 최강마죠. 3세 최강 라이벌 매치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라운볼라벤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전은 뭐 1900 외산말들 편성이었고 참고하십시오. 자, 10경주로 갑시다. 혼합 3군입니다. 1400이고요. 이거는 우리 이명배 의원의 추천 레이스네요. 자, 이것도 절대 강자 없는 혼합 3군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경주인데 자, 일단은 1번마 대마지존하고 같이 뛰는 골드호라 은빛 6번마 골드호라 4번마 은빛 환희가 같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뛰었던 3번마 선행빨은 계속 보여주는데 결과물은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도주로 나갈 8번마 진달래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관록 있는 9번마 갈라켓 7번마 축가 있고 좀 지저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뭐 대마지전 같은 거는 원래 14주에 있을 때 1200까지 소화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23주로 가더만 마필이 주행 악백이 생겼어요. 조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멍청스럽게 조교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조교를 안 지켜요. 1번 대마지전 1조 말이네. 원래 그러니까 14주 때 23주에 있다가 23주에 있을 때는 악백이 있어가지고 못 했다니까. 그 일주일 가면서 제가 그때 내가 8월 14일날 얘기했잖아요. 이 말. 조교가 잘때 이제 주행에 순치돼서 나는 또 될 것 같아요. 좋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골드호라는 고기의 높은 단점이 있자면 직전부터 조교가 잘 된 마필이 6번마 골드호라 제가 직전에 한번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그 문준이가 축하인데 이 마필은 좀 출주기가 일정치 않은데 또 페르베치 기수가 또 아웃을 하면서 걸음 들고 있기 때문에 1번, 6번, 7번? 1번, 6번, 7번 1번, 6번, 7번 자, 이건 이번 경주는 순발력 있는 마필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절대 우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아닌 다 고만고만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꽤 많은 레이스라서 이건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축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세영 기수가 타더라도 저배당이 좀 높고 인기도 그렇게 강하게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 6번마 골드오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쳐 나가겠습니다. 45조에서 2마리, 1조에서 2마리, 5조에서 2마리 이 2마리씩 나가는 추천시킨 마방도 3마방이나 되고요. 여하튼 좀 지저분한 편성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 위원이 노리는 말은 6번 골드호라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현장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11경주로 갑니다. 1등급 모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랑프리 외에. 그랑프리 앞두고 한번 하는 거죠. 그랑프리 앞두고 한번 뛰어봐라 합니다. 거죠. 부산에는 원래 2200하고 서울에는 2300 합니다. 자, 2300m입니다. 지난 그 KLA컵 클래식에 나갔던 말들이 지금 다 같이 나오고 있죠. 뭐 6번은 스페이스포트 제외하고 2번 다이나믹 질주, 4번 천적, 7번 위닝앤디, 8번 언비터블 얘네들이 지난번 KRA컵 클래식 대상에서 같이 뛰었는데 그때 뭐 걸출한 능력마 클린업 조이가 한 등급 위인데 조이도 그때 부담 중량은 똑같이 받았죠. 그때 똑같이 같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뛰는 경주였기 때문에 도저히 우승에 대한 뭐 기대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2착을 누가 하느냐 2차권 싸움이었는데
그때 다이나믹 질주가 57달, 물론 그때 부중은 다 가지고 57이었죠. 다이나믹 질주가 인기 막판에 대길로 뚫렸었죠. 언비터블은 긴가민가하게 팔렸었고 그랬었는데 결과로는 다이나믹 질주가 선행 가서 무너지고 언비터블이 송재철 기수 타고 선입권 따라가다 들어왔고 그리고 천적은 막판에 올라왔고 위닝 앤디는 퍼져버렸고 뭐 그런 편성인데 지금은 이거 레이팅이 적용되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거 부담 중량이 문제입니다. 2,300m인데 엄청나게 부담 중량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1,000m, 2,000m, 1,000m도 아니고 단거리도 아니고 2,000m도 아니고 2,300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불리한 놈이 다이나믹 질주네요. 전기는 좋습니다.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만은 58을 달고 뛰어야 되고요. 천적은 52로 5kg가 빠져 있고 직전 대비. 위닝 앤디도 2.5kg. 8번 언비터블은 하정운의 감량이 그렇죠. 좀 적용된 거죠. 네. 그래서 54.5 작전을 잘 썼네요. 하정운 기수가 예전에 9월달에도 한번 타봤네요. 타봤던 말. 언비터블. 임봉준 조교사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뭐 하정운 같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감량을 선택했네요. 그거는 뭐 조교사의 전략이고 작전이고. 조교는 어떻습니까? 6번마 스페이스포트 힘도 좋고 그리고 2번마 다이나믹 질주는 문성 교수가 병합하면서 조교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6번, 2번 그리고 7번마 이닝엔드는 직전은 조교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언비터블은 이 마필은 조교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 마필은 그 페레비치 기수도 조교하는데 애를 먹는 마필입니다. 발을 안 바꾸는 마필입니다. 시종이건 좌측 발 한쪽 발만 쓰는 마필.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조교를 잘 해야지 그냥 대충 해서는 절대 뛰는 마필 아닙니다. 더구나 직선 요소 기대는 마필. 그래서 6번, 2번, 7번. 자, 이제 원료는 이번만 다이나믹 질주가 과연 58을 달아야 되는 마필인가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스는 이게 그렇게 셉니까? 이거 부산에 있다 올라온. 그렇죠, 그렇죠. 예. 최근에 몇 번 반짝 뛴 거 외에는 솔직히 보여준 게 없는데 58에 대한 물론 단독 선행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데 상대를 보십시오. 다이나믹 질주나 언비터블 같은 경우 특히 언비터블은 기술 감량 때문에 빠진 거고요. 다이나믹 질주는 58을 달고요. 반대로 4번마 천적이나 6번마 스페이스포트나 7번마 위닝앤디나 얘네들은 기승기수가 고대로거나 기승기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의 폭이 감소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감량이 많이 빠진 마필들이 유리하다고 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배팅에 대한 묘미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인기 1위가 아마 다이나믹 질주걸요. 그렇죠. 2번, 8번 깜빡이 씌워놓고 나머지 뭐 6번, 7번, 4번 6, 7, 4 이렇게 3마리 팔리는데 이 깜빡이 말 놓고는 때리고 뭐 받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뭐 굳이 팔리는 2번 놓고 할 가치는 없다고 봐요. 팔두고 마찬가지예요. 뭐 팔도 솔직히 저는 뭐 저는 뭐 공격적으로 할 분들은 뭐 천적 놓고 해버려도 좋고요. 그건 누구 말릴 사람 없어요. 7번 페르비치하고는 호흡이 원래 잘 맞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한 발 쓰던 말. 근데 저는 이 스페이스 보트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1800이 딱히 좋아요. 얘는 1800 넘어서 2000m나 요거에서도 약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2300 한 번도 안 떼봤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도는 워낙에 바닥에서 오는데 2300m 따로 올 때까지 그때도 이미 한번 지쳤어요. 그렇죠. 2300m 저 추입하다 보면은 추임도 4코너 없이. 돌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때 오는 도중에 아마 이미 말 똑같이 힘을 써요. 말 뛰어 오는데도. 근데 마지막에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200m나 100m나 안 가놓고 써야 되는데 과연 쓸까 안 쓸까? 저는 2300m 따라가도 이건 지치는 말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추임마가 2300m 유리하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꾸준히 따라와가 직선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2300m 오면 다 지쳐요. 관행마다 추임마다 다 힘든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여튼 스페이스포트도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은 편집의 몫으로 맡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담 중량이 유리한 놈이 결국은 2300m에서는 유리하겠다. 자, 12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에 1200인데 추은 있다고 봅니다. 3번마 금아래 피드 직전 3세 최강자들 무슨 특별 경주였죠? 위너레드. 위너레드가 뭐 1군 갔어도 뭐 대차로 이겨버리대요. 테마 등급을 깨부수고 들어왔죠. 부종은 늘었습니다만 편성이 직전보다는 뭐 한 등급 아래 말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뭐 비슷합니다. 2번 뭐 큐피드 총알하고 같이 뛴 에스로즈는 기수 감량하고 뭐 바뀌어가지고 지금 56.5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9번마 히든 인디언, 7번마 강호시대, 뭐 몰리두쿠언 이런 거 휴양마들은 좀 잠시 접어두시고 1번 임페라토르도 휴양말인데 이것도 단거리에서는 되는 말이죠. 이게 무섭지. 이게 무섭다고. 1번이. 그 3번, 2번 인정하고 1번만 저는 솔직히 복병 보고 나머지 마편 추천하고 싶은 건 없네. 그냥 3번, 2번 간단히 끝내면 1번. 1번은 뭐 이거 안정이 무섭지 뭐 이래야. 자, 우리 이제 저는 그냥 뭐 2번, 3번, 3번, 2번 그냥 이거는 혼전준 저배당이 되지 않을까. 약간 배당이 좀 높은 가운데 저배당이 되지 않을까. 1번도 임페라토르도 재검시면 좋지. 저는 뭐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오래 쉬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10번만 S로즈는 너무 부담이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일단 뭐 3번, 2번 얘네가 워낙 뭐 뛰었던 편성들이 워낙 세서 3번, 2번으로 그냥 매줘줘도 크게 문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큐피드 총알 부담 들어도 상관없나 안 말인데. 모처럼 정상적입니다. 얘 당당 2달 정도 주기로 나왔는데 이렇게 주기가 빠르게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히든 인디언도 재밌지 않을까요? 얘도 워낙 이 발주가 이기심해서 여하튼 복권권으로는 뭐 9번 히든 인디언도 그렇죠. 저는 뭐 조금 가져가도 된다고 보이지고요. 여하튼 3번만 금아래 피더는 여기서는 한 등급 위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큐피드 총알 저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 12경주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기복마들이고 전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변수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좀 신중하게 무리를 하지 마신 가운데 가급적이면 배팅을 조금 아껴 주십시오. 저희들은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